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마투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에 휩싸여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재진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4년 5월 19일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진 사람을 경비원이 보고 신고를 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장재진은 25살의 나이로 해병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재진의 부모는 대학교 복학을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 이유는 장재진은 학창시절부터 폭력성이 많았고 해병대에서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 정도로 폭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학하자마자 대학교 동아리 총회장을 맡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여자친구였던 대학 신입생 권양을 동아리 간부로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월 2일 장재진은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욱 폭력성이 드러나는 장재진은 그 술자리에서 여자친구 권양의 친구들에게 권양을 험담하게 되고 친구들은 들은 내용을 권양에게 알려줬습니다. 화가 난 권양은 왜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며 장재진에게 가서 따졌지만 당시 술을 마셨던 장재진은 동아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권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충격을 먹은 권양은 이 때문에 장재진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장재진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재진은 권양에게 만나달라며 끈질기게 집착하며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던 4월 7일 오후 1시 장재진은 학교 화장실 근처에서 권양을 보게 되었고 권양을 끌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센 권양의 저항에 장재진은 권양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며 구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장재진의 자취방에 끌려오게 되었고 장재진은 또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던 권양이 오후 6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자 혹시 모를 장재진의 자취방에 찾아갔고 걱정한 선후배 친구들이 도착하자 폭행은 끝났고 권양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고 전치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재진은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권양의 부모님은 장재진의 부모님을 찾아서 항의하며 헤어지라고 했고 장재진의 부모님은 사과를 하며 휴학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재진은 이러한 일들에 자존심과 회장직에 물러난 것이 권양의 부모님 때문이라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또한 살인 계획도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살인 후 집안에 피가 흐를 경우를 예상하여 밀가루를 준비했고 여분의 옷과 자신이 다칠 것을 알고 붕대와 소독약을 챙기고 라카 스프레이와 칼, 둔기를 챙겼습니다. 5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배관수리공 행세를 하며 권양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서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부모만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배관수리를 하기 위해 왔다는 핑계로 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권양의 부모는 실제 장재진을 만난 적도 없고 얼굴조차 몰랐기에 순순히 집으로 들였습니다. 장재진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양의 엄마는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말을 했고 장재진은 권양의 엄마를 화장실 안으로 유인한 후에 문을 닫고 권양 엄마의 눈에 라카를 뿌려 앞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준비해온 칼로 몇 차례 찌른 후 둔기로 수십 번 내려쳤습니다. 권양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권양의 아빠는 화장실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장재진은 권양의 엄마를 살해 후 문을 열었고 권양의 아빠가 상황을 목격한 후에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친 후 칼로 찔러 살해를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대자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장재진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후에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권양의 아빠 핸드폰으로 권양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인 척 속여 오늘은 성인의 날이니까 선물을 주겠다며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일 00시 30분쯤 권양은 집에 왔고, 집에 온 권양에게 장재진은 엄마의 시신을 보여주며 아빠는 목숨이 살아있으니 너가 말만 잘 들으면 아빠를 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재진은 권양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한 다음 죽은 권양 아빠의 시신 옆에서 수차례 강간을 한 뒤 죽어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권양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해를 하자 방에 8시간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감금을 한 후에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재진은 아까 살인을 저지른 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감금당하고 있던 권양은 장재진의 경계가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권양이 자해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뛰어내린 것이 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권양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서 권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4층 높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권양의 집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서는 피가 사방에 묻어있고 피 비린내가 났으며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앞에서 중년의 부부가 살해당한 채 죽어있는 것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빠져나온 장재진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술을 사려고 했고, 당시 피가 묻어있는 손을 아무렇지 않게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난다며 웃으며 이야기한 뒤 과도를 사서 학교 인근인 자취방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권양의 진술을 토대로 CCTV를 통해 장재진의 동선을 파악 후 경찰은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장재진을 5월 20일에 검거하게 됩니다. 2014년 9월 19일에 1심에서 장재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해 권양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권양을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을 하며 부모의 시신을 보여주어 권양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권양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재진은 수사 중 자기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하고 1심에서 한 장도 쓰지 않던 반성문을 60장 넘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도 2015년 8월 27일 살인, 중간간, 강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재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후 복수와 앙심을 품고 가족까지 모두 무너뜨린 장재진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